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인사청문회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상검증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어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해보니 쪼개기 꼼수 증여, 갭투자 의혹, 그리고 가족 부동산 특혜가 있었습니다. 이 주택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투기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천안함이 폭침된 날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보면 사실상 이 2010년에 한반도 평화안보 포럼이라는 미국 의회에서 개최한 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줄줄이 요직에 기여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연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근 KBS 이사장,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등 이러한 참석자들이 줄줄이 요직에 기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도덕성, 자질 모든 것을 검증하겠지만 그러한 검증에 앞서서 이미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이 김현철 장관 후보자를 과연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적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련 상임위 간사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자료 부실 제출, 또 증인 이합의 등으로 부실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각종 청문회에서 이 자료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하였던 박영선 장관 후보자로서는 한마디로 내로남불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결국 늘 이 정권이 하는 대로 이 내로남불의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고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문케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지명 후보자들이 이러한 흠이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입니다.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른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 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권 시절에 예컨대 전 정권 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기각 사유에 보면 26년 전까지 전의 대법원 판례까지도 인용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 관련성이 밝혀졌습니다. 이 청와대 관련성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한 달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서 첫 일성은 수사 지휘더니 이번에는 남탓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입법기관의 본분 운운하며 마치 국회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것처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민생 관련 법안은 언제든지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3월 국회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여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국회에서 일을 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로 프레임을 짜놓고 사실상 공수처법, 선거제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국회가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사실상 어려운 것은 바로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김학의 사건을 들고 나와서 사실상 1타 4피 이 김학의 사건으로 1타 4피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떨어지는 문재인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인한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생존 본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동남아 순방 이후에 이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1타 4피를 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다의 의혹 제기 묵살입니다. 이 우리 당 박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을 재수사로 올린 반면에 박상도 의원 바로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김학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총장이던 최동욱 전 총장도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 사건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독 박상도 의원만 집요하게 괴롭히겠습니까? 문다혜 씨 부부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박상도 의원의 입을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다혜 의혹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는 거 앞으로 저희가 더 철저히 파헤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촉구, 특검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도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박상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입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 선동입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특권층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덮어주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합니다. 그러나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미 상설특검과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계속적인 기관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청와대가 지시하는 사건밖에 수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수처의 본질에 비추어서 특권층 봐주기 수사는 공수처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은 인사청문회를 덮고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흘간 무려 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2주 동안 김학의 사건의 옐로우 페이퍼 같은 언론 보도로 인해서 장관 청문회 관련된 장관 의혹 사건은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이런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1타 4피로 김학의 재수사를 들고 나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그런 커다란 의혹이 있었다면 그동안 여권 인사인 조홍천 의원과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의 이러한 재수사의 대상을 보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의 특검을 요구합니다. 김학의 사건 특검합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주장했던 많은 의혹들에 대한 사건도 같이 특검합시다. 특히 드루킹 대선, 불법 대선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주장한 김태우 특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정말 김학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면 특검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